네, 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엑셀넷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순서는 이런 순서로 얘기를 할 거고요. 지지난번 발표 때 했던 그 버트 다들 기억하시죠? 버트는 처음으로 한 모델로 11개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한 최초의 모델로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엑셀넷은 버트보다 20개 더 많은 태스크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고 18개 분야에서 소타를 달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내리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버트는 오토 인코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원래 기존의 NLP 태스크는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죠. 근데 버트에서 바이디렉셔널 오토 인코딩 방법으로 좋은 성능을 냈기 때문에 그 다양한 디렉션으로 영향을 주는 영향도를 평가해서 그 방법을 오토 리그레시브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트랜스포머 엑셀 논문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왜 안 유명한 별로 유명하지 않다. 엑셀넷에서 이걸 썼기 때문에 그쪽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트랜스포머 엑셀이 그 리젝이 났대요. 이 논문이 리젝이 나가지고 얘네들 엑셀넷이 저자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보란 듯이 약간 매기는 듯한 느낌으로 트랜스포머 엑셀을 그대로 기법을 적용해서 논문을 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트랜스포머 엑셀이 리젝 난 이유는 이게 좀 새로운 랭귀지 모델인 건 알겠다. 하지만 이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는지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리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NLP 트렌드는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죠. 엘모, GPT, 뭐 버트 등등 해가지고 다 지금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토 리그레시브랑 오토 인코딩 방식이 있는데 요 차이는 뭐냐면 어, 잠시만요. 오토 리그레시브랑 오토 인코딩 차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은 어떤 기존의 어떤 NLP, 그 RNN 스타일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를 예측하려면 1, 2, 3을 통해서 4를 예측해주는 방법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바이디렉셔널로 한다면 X5를 예측하기 위해선 6, 7, 8을 통해서 백워드로 X5를 예측해주게 됩니다. 이때 앞에 걸로 다음 거를 예측하면 포워드 방향이 되고요. 당연히 이 반대는 백워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내가 T번째 거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T 이전의 것들을 다 본다. 이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 GPT 같은 경우는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한 그 모델로 마스크 기법을 사용해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마스크 기법을 사용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의 이전 것까지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또 오토 인코딩 방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버트가 있는데 4를 맞추기 위해서 1, 2, 3, 5, 6, 7, 8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중에 4를 가려놓고 1, 2, 3, 5, 6 마스킹을 해놓고 야 여기 들어갈 게 뭐야 라고 해서 X4를 예측해내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수식을 보시면 이 친구들은 이 t보다 작은 거에 대한 그 조건이 없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를 보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에 대한 어떤 값들을 가지고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GPT랑 버트 비교하는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GPT 같은 경우는 그래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좀 더 좋은 두각을 나타내고 버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문맥을 다 보기 때문에
랭귀지 언더스탠딩 분야에서 조금 더 우위인 성향을 보입니다. 근데 버트에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논문에서 지적한 버트의 한계는 예를 들어 뉴욕 is a city라는 문장이 있을 때 버트 같은 경우는 뉴를 가렸을 때랑 욕을 가렸을 때 확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뉴가 나왔을 때 욕이 나올 확률이랑 욕이 나왔을 때 뉴가 나올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봤을 때는 뉴욕은 거의 한 단어로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뉴가 나왔는데 그 확률이 달라지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스킹 기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 마스크라는 토큰은 사실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버트는 전체를 다 보고 하나를 가려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롱텀 디펜던시에서 조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넷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을 보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포워드는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하나씩 예측해가는 방법이고, 백워드는 반대로 하는 방법인데, 얘네들은 순서를 뒤섞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8개가 있는데, 퍼뮤테이션 하는 가지수는 그러면 8팩토리얼 개가 되겠죠? 그래서 순서를 막 뒤섞어서 예측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얘는 볼 게 없겠죠. 근데 여기서 이 메모리 부분을 자세히 봐주시면 트랜스포머 엑셀에서 제가 LSTM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전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을 예측하기 위해서 여기서 볼 게 없는데 첫 번째 거는 여기 메모리에서 그래서 가져와서 이전 세그먼트에서만 참고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2, 4, 3이니까 2하고 4를 사용해서 이 메모리까지 해서 예측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거는 1, 4, 2를 다 보게 되고 마지막은 4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의 이 수식이 적용되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하고 뒤에서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랑 그래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차이를 보시면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얘는 그대로 오토 인코딩 같은 경우는 가려놓고 나머지 것들로 맞추는 방식이고 오토 리그레시브는 순서를 뒤섞었지만 3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앞에 것들을 다 참고한다는 이런 특성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되게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이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순서를 뒤섞었기 때문에 1, 2, 3, 4 다음에 원래는 GPT 같은 경우는 5를 맞추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트 같은 경우에도 1, 2, 3, 4 순서로 있기 때문에 2를 가렸을 때 내가 2를 맞춰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뒤바꿨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올지 몰라요. 어떤 순서로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투스트림 셀프 어텐션인데 쿼리 스트림이랑 컨텐트 스트림이 있어요. 근데 여기 뒷부분을 보시면 쿼리 스트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 방식대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 이전까지 참고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텐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를 예측할 거면 쿼리 스트림 같은 경우는 2143이 되는 거고 컨텐트 스트림 같은 경우는 21435까지 포함해서 넣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스탠다드 트랜스포머가 있는데 얘는 원래 보던 대로죠. 쿼리가 들어가고 얘에서 영향을 받는 키밸류 값을 뒤에서 뽑아서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돌려주는 거고 이제 쿼리 스트림을 보면 여기 좌측 하단에 그 G1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쿼리에서. 네, 쿼리에서 G1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G1은 히든 스테이트 값이 아니고 랜덤 이니셜라이즈 벡터인데
대신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가지고 와서 쿼리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키 밸류 값은 다음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에게서 가지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게 되고, 컨텐트 스트림은 그 어텐션 그 맵을 보시면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그리고 쿼리 스트링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으로는 트랜스포머 엑셀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발표했다시피 세그멘트들끼리 나눠져 있을 때 정보들이 공유가 안 된다. 그래서 LSTM 개념처럼 이전의 세그멘트에 대한 어떤 캐시 값을 가지고 다음 세그멘트에서 그 값을 영향을 받게 하겠다라는 방법론이었고, 이때 중요하게 다뤘던 게 그 포지셔널 임베딩이었습니다. 이전 세그멘트에서도 1, 2, 3, 4가 있고 다음 세그멘트에서도 1, 2, 3, 4가 있으면 얘네들은 구분을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임베딩을 적용시켜서 이전 세그멘트로부터 다음 세그멘트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엑셀넷에서는 이 방법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실험은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버트보다 좀 더 많이 학습을 시켰고, 모델 사이즈는 버트에 맞췄습니다. 내 논문의 특성상 역시 내가 짱이다를 어김없이 보여주는 실험 부분이고, 어, 조금 재밌었던 것들은 나머지는 다 그냥 우리가 더 높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재밌었던 거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낮아서 제가 이게 왜 높다고 하는 거지? 라고 했더니 이게 미스 클래시피케이션 레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네들 되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여기 빼먹었는데 그 중국에 중고등학교 문제를 푸는 태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엑셀넷이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가지고, 네, 그거는 제가 발표 자료를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루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NLP 태스크에 대해서 잘 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뭐 좀 제너럴라이즈하게 평가를 해보자 한 평가 지표고, 여기서도 되게 좋은 성능을 내는 거를 볼 수 있었죠. 그 위에 보시면 로버트 A가 있는데 얘는 다음 주에 제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엑셀넷은 오토 리그레시브랑 오토 인코딩의 장점을 좀 합친 놈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